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 낸 게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기아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내용 좀 그렇습니다. 짚어보죠. 예. 소송이 2011년에 들어간 것이었고요. 이제 당시에 2만 7천 명 기아차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통상 임금에 자기들이 받고 있었던 정기 상여금, 중식비, 일비 등을 함께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급 적용해서 받을 돈이 거의 1조 원이 넘는다라는 것을 이제 소송 청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은 상여금하고 중식비는 통상급여에 포함돼야 된다. 다만 일비는 뺀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한 3,8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기간에 따른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4,223억 원을 기아차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측에서는 이제 노조 측의 이런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즉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먼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뭔지 이것도 좀 말이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여금과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건은 뭐였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기아차가 은근히 바랬던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요. 이게 이제 민법 제 1조 2항에 서로가 우리 사적 계약을 맺을 때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관련해서 신의 성실을 다했던 것으로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아차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렇게 임금 이제 관련한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 그때는 이미 노조도 이 중식비라든가 상여금은 인정한 통상 거다. 임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그렇게 사적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시 소급하라고 하면 이것은 글쎄 좀 맞지 않는다. 신의 성질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 점을 기아차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기아차가 주장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받을 돈인데 받을 돈에 무슨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아차에서 좀 은근히 기대했던 것이 지난 2003년에 가불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회사가 상당히 힘들 경우에는 이건 노조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니까 지급을 불허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 법원의 결정을 좀 보니까 기아차는 현재 상태가 좋다. 뭐 분기당 영업이익도 4천억씩 나오고 뭐 연간 1조 5천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내고 20조 원이 넘는 뭐 잉여금도 있으니까 지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기아차가 아무리 최근에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그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영업이익 그리고 뭐 24조 넘는 사내 유보금 같은 거 고려했을 때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아차가 요구했던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근로자가 받을 돈이다. 두 번째, 지금 기아차 경영 상태 나쁘지 않다. 지금 여력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여러 기업과 노사 협상 간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통상임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임금이기에 이렇게 지금 가장 이 노사 협상 간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탁 막히게 되는데요. 이 통상임금, 우리가 흔히 임금이라고 고려하는 이제 그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보너스 700% 받았어, 800% 받았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수당들의 시작이 통상임금이거든요. 근데 우리 수당이라는 게 실은 이렇게 뭐 휴일 근무 수당도 있고 야간 근무 수당도 있고 연장 근무 수당도 있고 이 수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가 되는 게 통상급여인데 이 통상급여는 실은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정기성.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지급되는 것은 다 통상임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도 실은 상여금 보너스인데 수당인데 이것도 역시 정기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일률성인데 전 사원에게 다 지급될 때 이건 통상급여로 인정해야 된다. 또 하나가 고정성. 즉 뭐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번에 일비,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은 빠져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일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성을 적합하지 못해서 이번에서는 법원에서는 제외는 했던 겁니다. 야, 이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소송 결과 자체는 이제
기아차 전 직원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심 선고니까 막대한 재원이 뭐 당장한 게 지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러면 이게 3분기부터는 네. 회계장부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4,200억을 다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고 이제 방수 즉각 항소한다고 항소를 했으니까 하겠고요. 대법원까지 예. 가야 되고 다만 회계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공시 의무가 있어서 이 돈은 바로 장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뺄지언정. 그럼 이제 당장 3분기에다가 이 4천억 넘는 돈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충당금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이 채 4천억이 될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이 2007년 이후에 10년 만에 아마 기아차가 첫 번째 이제 영업 적자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이제 상황이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무조건 잡아놔야 잡아놔야 된다. 되기 근데 더 큰 문제가요. 이제 이번 소송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부터 11월 2011년까지고요. 그때만 해당되는 예, 거고. 해당되는 건이고 그 지금 이후도 2011년부터 2014년 건은 이제 대표 소송이라고 해서 13명의 근로자가 이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또 한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럼 앞서 4천억, 지금 절반 정도 인정해 줬으니까 이거에 또 절반 정도 되면 벌써 1조고 이것까지도 오케이 되면 그다음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또 소송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아차가 뭐 대법원 판결은 봐야 됩니다만 부담해야 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렇군요. 기아차 내부로만 봐도 이렇게 지금 지불해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많은데 이게 당장 기아차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번 그럴 수 판결이지 있겠죠.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이 통상급여에 대한 정의가 확정이 되고 이제 정기상여금이 통상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 통상급여,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이 115건이 진행 중이고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이 거의 2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걸려 있는 그룹들이 기업들이 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어서 예. 지불 여력들이 다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심 판결에서 기아차에서 신의식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걸 무조건 다 지급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다른 판결에도 거의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뭐 패닉 상태다. 이건 너무나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 산업계에 비슷한 소송을 앞두고 그럼요. 있는 뭐 네. GM, 한국 GM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네. 삼성중공, 뭐 아시아나항공 미포조선 지금 뭐 줄줄이 줄줄이 도민 효과로 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만도 일단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판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과연 될지는 좀 근데 모르겠는데. 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이미 확정된 지금할 수 있는 거예요. 건 지금 아니니까. 바꾼다고 해서 또 소급 적용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게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이 자동차 산업인데 지금 중국 관련 사드 보복으로 이미 뭐 굉장히 현대차, 타격 기아차 입고 뭐 있다면서요. 영업이 반토막이 났는데 음. 지금 이게 기아차 문제만이 아니라 기아차의 이 지분을 한 20-30% 갖고 있는 현대차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분법 평가 손실로 이번에 현대차도 장부에 함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뭐 현대차 그룹의 위기다 이렇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제 그제 중국 공장 현대차 또 뭐 문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고 그러게요. 하고 참 힘든 뭐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에 1심 판결은 났지만 통상임금 소송 상소를 한 그렇죠 2심 상태고 판결을 저희가 좀 과연 이게 유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심까지 시간 좀 꽤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